고혈압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혈압만 신경을 쓰시는데 이 맥압이라는 게 있어요. 맥압도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맥압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동맥이 얼마나 탄력이 있고 유연한지, 그리고 또 심장이 혈액을 얼마나 잘 펌프질을 하고 있는지, 이 맥압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맥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숫자가 두 개가 나오죠. 정상 혈압을 예를 들면 120에 80mm mercury, 이렇게 120에 80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큰 숫자, 앞에 있는 큰 숫자에서 뒤에 있는 작은 숫자를 뺀 차이가 맥압입니다. 정상 혈압의 경우에는 120에서 80을 빼면 40, 맥압이 40인 거예요. 정상 맥압은 40에서 60까지를 정상 맥압의 범주로 둡니다. 맥압이 60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심혈관 질환 사고의 위험이 올라가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런지 자세히 볼게요. 우리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수축기 혈압이랑 이완기 혈압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있는 큰 숫자가 수축기 혈압, 그리고 뒤에 있는 작은 숫자가 이완기 혈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수축이랑 이완은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것과 이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강하게 수축을 할 때 그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혈액을 짜줍니다. 몸으로 피를 보내는 순간이에요. 이게 수축기예요. 그리고 온몸을 돌아서 다시 돌아온 혈액이 심장에 이렇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때 심장 근육이 계속 쥐어짜고 있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심장이 그때는 이완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을 이완기라고 해요. 심장이 계속 이렇게 뛰는 동안에는 수축과 이완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압력이 달리겠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우리가 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도 또 조직이고 세포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처럼 똑같이 혈액을 공급을 받아서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야만 돼요. 심장은 이완기 때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이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을 이렇게 왕관처럼 감싸고 있는 동맥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완기 때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막히면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장마비,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축기 혈압뿐만이 아니라 이완기 혈압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아서 이 맥압이 높아지면,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이 심장이 혈액 공급을 못 받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0세 이후부터는 혈관 노화가 가속화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노안인 사람이 있고 동안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피부의 노화 상태랑 비슷하게 우리 혈관도 그 노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겠죠. 피부가 노화가 빨리 될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맥압이 점점 벌어진다는 건 동맥 혈관이 탄력을 점점 잃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나 봤더니 11,150명의 남성 성인을 11년 동안 이렇게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맥압이 55 이상으로 벌어지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40%가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또 자마 연구에서는 심박세동, 이 부정맥, 그러니까 맥압이 20mm 머큐리씩 증가할 때마다 부정맥이 26%씩 증가하는 게 관찰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마 연구에서는 맥압이 67 이상 벌어지면 심부전의 위험이 55% 증가했습니다. 또 뇌졸중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거 Clinical Research in Cardiology라고 하는 논문에서 맥압이 10씩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의 위험이 11%씩 증가했어요. 맥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뇌졸중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남성 같은 경우에 발기부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맥압이 60 이상 벌어지면 발기부전이 15%가 증가했어요. 맥압이 커지면 그 남성 성기로 혈류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심장마비 자체도 맥압이 10 증가할 때마다 심장마비 위험은 12%씩 같이 증가했어요.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또 그리고 사망 위험도 맥압이 10 증가할 때마다 20%씩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탄력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 혈관이 유연성을 잃고 탄력을 잃고 굳어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맥압이 벌어집니다. 또 갑상선 항진도 갑상선의 활동이 과도하게 되면 이 맥압이 점점 벌어지고 맥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고요. 또 빈혈, 빈혈이 심할 경우에도 연관이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저하가 되면 혈압이랑 맥압이 둘 다 증가를 해요. 근데 맥압이 60mm 머큐리 이상인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굉장히 낮을 경우가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니까 대동막판 폐쇄 부전증이라고 있어요. 대동막판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거예요, 심장에. 그래서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역류하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은 올라가고 이완기 혈압은 낮춰요. 그러면은 맥압은 점점 벌어지니까 숫자가 올라가겠죠. 예, 이런 것들이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맥압을 낮추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혈압이 높으면 맥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방법과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데, 운동. 당연히 혈압 환자들은 운동이 최고의 약입니다. 약이라기보다는 예방이죠. 최고의 예방은 젊었을 때 운동을 해서 혈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했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 기능, 그리고 이 피를 돌리는 우리 몸의 이 기능들을 훈련을 시켜놓지 못했기 때문에 노화가 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등척 운동이 좋습니다. 근데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힘든 분들은 그냥 유산소 운동이라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연자 같은 경우는 금연 당연히 하셔야 되고, 술도 과하면 위험합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는 술은 괜찮을 수 있죠. 오히려 혈관도 이완시켜주기도 하고, 또 긴장도 풀어주기도 하고, 잠도 잘 자게 할 수 있지만, 항상 문제는 술은 조절이 안 돼서 좀 오바되면 다 모든 게 역기능이 일어나요. 잠에 들어도 잠을 푹 자지 못하게 하고, 혈관도 나중에 다시 수축이 되고, 긴장도 더 많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술은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술도 근데 먹는 사람은 매일 마시잖아요. 매일같이 마시는 거, 이런 것들 안 좋다는 거죠. 또 비만이라고 하면은 우리 체중을 감량해야 됩니다. 비만인 환자분들 220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BMI를 10% 낮추면 맥압이 9%씩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충분한 수면, 잠이 모자라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잠을 자줘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거죠. 예. 몰아서 한번 자면 혈압이 내려가는, 이게 아니라 혈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활 속에서 이 사람 평균적으로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면을 많이 자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또 영양소들 중에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EPA랑 DH 비율 1대1로 해서 하루에 6g씩 16주간 동안 복용을 시켰더니 이 동맥의 경직도가 완화되는 게 관찰이 됐어요. 동맥경화가 덜해졌다는 얘기죠. 오메가3는 수술 전에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피를 묽게 해서 지혈이 안 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학적으로 효과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메가3는 중요합니다. 눈 건조하고 싶지 않고 눈을 촉촉하게, 그리고 또 심장이나 혈관이 건강하고 싶다면, 또 뇌관공도 그래요. 예,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오메가3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제를 못 믿겠으면 생선이나 들기름이라도 드셔요. 물론 생선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예. 그리고 엽산이 있어요. 비타민 B9. 활성형 비타민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건 우리 몸에서 흡수나 사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형 비타민을 B9을 하루에 4mg 정도 복용을 시켰더니 맥압이 5mm 머큐리씩 낮춰졌어요. 그리고 동맥경화도 완화가 됐습니다. 또 비타민 K가 있죠. 비타민 K도 동맥경화를 원래 예방하는 걸로 원래 잘 알려져 있잖아요. 낫또나 청국장에 많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채소 같은 채소에 많이 있죠. 십자가 식물에 많이 있고, 또 발효마늘의 추출물도 동맥경화를 완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루에 1200mg씩 12주 동안 먹었더니 맥압이 4mm 감소되는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다크 초콜릿 달달한 거 말고 70% 이상으로 달달하지 않은 거, 좀 쓴 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에 더해서 이 맥압도 간단하잖아요. 그냥 내가 혈압을 어차피 병원에서 혈압이 나오면 뺄셈을 해가지고 혈압의 차이를 보면 되니까 맥압도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맥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